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9일이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그런데 검역하는 과정에서 35세 된 어떤 여성이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20일에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이 납니다. 그와 함께 인천의료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치료를 받은 지 18일 만에 그렇게 완치가 돼서 지난 2월 6일에 퇴원을 했습니다. 바로 이 중국 우한 여성이 한국에서 최초의 확진자이자 또 완치자가 된 셈입니다. 여기서 어떤 의문을 갖게 됩니다. 비록 검역 과정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매일매일 숱하게 들어온 우한 지역 중국인들 말입니다. 자신이 감염된 지 모른 상태로 한국에서 관광 및 쇼핑을 다니고 또 숙식도 했을 텐데 말입니다. 당시 우한 지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감염자 및 사망자 또한 대거 발생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중국 현지 유튜버들이 전하는 우한 지역의 상황은 그야말로 참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 무렵 문재인 정권은 중국 우한발 한국 입국을 전혀 막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상시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중국 교포 아무개 씨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해당 간병인은 지난 1월 하순 무렵 중국 춘절 연휴 기간을 틈타서 중국 우한에 다녀왔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교포 간병인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대남병원에서 전염병이 집단으로 발병한 그런 요인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집니다. 중국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19에 의한 폐렴 환자가 처음 발생한 때가 작년 12월 12일이었습니다. 이후 12월 30일에는 집단으로 발병하게 됩니다. 이 무렵 중국 당국이 보다 투명하게 상황 관리를 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랬더라면 중국 자신들은 물론이고 또 국제사회에 지금과 같이 막대한 그런 피해를 끼치진 않았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의 안이한 대처는 비난받기에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문재인 정권 또한 중국과 똑같은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폐렴 환자가 집단으로 발병한 이후 그리고 우한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입국 금지하기까지 수십만 명이 한국을 거쳐가고 말았습니다. 그게 결국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매우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여깁니다. 2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전염병 감염된 사람이 무려 2,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두 자릿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초 발견된 39일 만에 발원지인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 참으로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 우한 지역의 경우에서 볼 때 감염자가 급증하게 되면 의료시설 부족을 겪게 됩니다. 아울러 의료진 과부하로 인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증세가 악화되고 또 사망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 공포증과 한국인 혐오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그런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사람 입국을 금지하거나 또 격리하는 국가도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곳은 25개 나라,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29개 나라로 짓게 됐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늘어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야말로 자칫하다가 국제사회에 갇힌 섬나라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우려마저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에서조차 한국인 입국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자국민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웨이보에는 한국 여행을 취소했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친구로서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꼴이 참으로 우습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 싶은 것은 중국이 전염병을 앓으니까 우리 또한 그 전염병을 옮아야만 그 친구가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고통을 당하거나 죽어야만 그렇게 친구가 되는 것인지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따위 무책임한 발상으로 인해서 지금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외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사람에 대한 시선이 따갑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폭증한 이후에 아주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합니다. 중동의 이란에서도 전염병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한국인과의 접촉을 꺼리게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콜택시가 도착한 후에도 얼굴을 보고선 그냥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는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민들 가운데 한국어 과외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는 과외가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미국 타임즈 서울 특파원인 스티븐 버럭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코로나19 통제 불능 상태가 됐는가? 뭐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은 정부가 이를 방지할 그런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에서는 자녀 입시 비리와 불법 사모펀드 투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 부부가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그리고 증거 위조 및 은닉 교사, 그런 범행에 공모한 사실을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불안한 나날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법의 집행은 엄정하고 차질없게 진행돼야 하리라고 여깁니다. 아무쪼록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